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1학년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은 우주의 연금술사라고 해서 별의 탄생 과정 그리고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일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쨌든 쭉 이어서 가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고 나서 별의 진화 과정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은 태양 질량 10배 이상의 별 일생을 살펴보고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 다 훑어보고 부교재 18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넘어가고요. 자, 별의 탄생 부분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별의 탄생 지난 시간에 기본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건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맞아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간물질에서 별이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하고 회전하면서 원반이 형성되며 그리고 열이 발생하면서 중심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중심부 온도가 1000만도에 달할 때 그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면서 수소가 결합이 될 때 자,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4개가.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 질량의 합이 대략 한 4.032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되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양성자는 이렇게 색칠을 칠해볼게요. 얘가 양성자예요. 얘가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입니다. 자, 이렇게 헬륨이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소실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소실되는 에너지, 막 에너지가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량 값이고 m은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때 합쳐진 질량이 4.003 정도. 즉 4.032에서 4.003 이만큼의 차이가 여러분들 늘 아는 뭐 가끔 광고도 나왔던 여러분 아인슈타인 하면 생각나는 공식이 뭐죠? 그래서 E는 델타 MC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이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델타 MC 스퀘어라고 해서 이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던 게 지난번에 봤던 내용.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별이 탄생을 했고, 선생님이 이제 뭐 하나 다시 통합적인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제 원시별이 형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간 공간의 가스나 먼지로부터 원시별이 중심부 온도가 다다르게 되면 원시별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 1000만도에 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주기혈성이 되고 이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뿜뿜하게 되는 거죠. 빛 에너지가 막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다가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일생 과정은 여기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태양보다 훨씬 10배 이상의 별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 여기서는 이제 초거성으로 갔다가 적색거성이 아니라 이제 초거성으로 갔다가 초신성 폭발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성자 별이나 아니면 블랙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어쨌든 쭉 다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주기혈성의 특징은 앞에 다시 부교재 보면서 그때 또 나옵니다. 태양 질량 10배 이상의 별의 일생도 어쨌든 주기혈성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런 그림들 한번 다시 쭉 훑어볼게요. 이런 내용들. 요 그림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줄 텐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부교재를 그 13페이지부터 나갈 차례인데, 그거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읽어보아요를 읽어보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읽어봤나요? 부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초신성 폭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중성자 별이 어떤 건지, 블랙홀은 왜 생겨나는지. 여러분 블랙홀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하고는 어쨌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 임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읽지 않았다, 그럼 정지하고 한쪽밖에 안 되니까 얼른 한번 읽어봅시다. 알겠죠? 다 읽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태양 질량 10배 이상의 별의 일생 전까지 했었죠? 그래서 부교재 13페이지
13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가는데 선생님이 조금 이제 필기를 지난번에 했던 거랑 연계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깨끗하게. 자, 아까 별의 탄생까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 그래서 어쨌든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주기활성이 되는데, 자, 여러분 주기활성이 될 때 질량 결손, mass defect가 일어납니다. 이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빛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이 주기활성 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단계다. 근데 이 주기활성 단계가 특징이 뭐였죠? 네, 맞아요. 대부분의 일생을 이 주기활성 단계 90% 이상을 여기에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한, 즉 바뀌는 과정, 바뀌는 과정이 에너지 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질량 결속만큼 헬륨이 수소보다 되게 또 안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기활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래서 주기활성 단계가 메인 시퀀스 스타죠. 주기활성이라고 하는 게. 이 주기활성 단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이 단계에서 보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의 중심은 뭐다? 이때의 중심은 중심의 그 에너지 상태. 어찌됐든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앞에 선생님이 슬라이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했죠? 이때 질량 결손에 의해서 어쨌든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헬륨 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도 헬륨 핵이 형성이 되고 바깥쪽은 지금 누가 분포되어 있냐면 수소가 되어 있어요. 수소를 다 쓰면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를 다 쓰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의 별에서는 적색 거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부교재 여러분들 어디 나오냐면 또 14페이지에도 사실 나옵니다. 이 14페이지에도 나오는 이 두 가지 별의 에너지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중력 수축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 이게 두 축입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와 핵 융합 에너지가 두 축이에요. 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좀 봐야 돼요. 얘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 즉 별의 중심 핵이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우리가 방향성을 얘기할 때 중심 부분 방향이에요. 중심 부분 힘의 방향이. 이때 이제 어쨌든 별의 탄생 초기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 사용했었죠. 그때 원시별 되기 전에. 물질이 별의 중심으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거쳐서 열 에너지 상태로 변하죠. 그러면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수소가 다 고갈된 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헬륨이 그때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 즉 1억도 정도 되는 온도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력 수축 에너지의 힘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핵융합 에너지예요.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외부로 미치는 압력,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힘의 방향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그래서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되는 거. 그러니까 융합 에너지죠. 이때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주기활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 적색 거성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오케이. 정신이 없네요. 자, 태양, 이 주기활성 단계에서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물론 나와 있긴 합니다. 선생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자, 핵융합 반응은 방향이 어떻게? 그쵸,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 주기활성,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6000켈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중학교 때 배웠죠. 6000켈빈이다. 6000도다. 라고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활성. 이게 주기활성 단계의 이 그림이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수소의 융합이 일어나는 동안에 힘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자, 융합에서 아까 뒤에 정리했던 겁니다. 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외부로 미치는 압력이에요. 에너지가 외부로 미치는 압력. 그래서 힘의 방향성이 어떻다? 그죠? 이렇게 바깥쪽이다. 바깥쪽이다. 이걸 알아야 돼. 바깥쪽.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융합 에너지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색 거성도 거성이니까 사이즈가 커졌죠. 근데 주기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뻗는 것과 그다음 별 전체의 질량이 중력에 의해 수축, 그러니까 중심으로 미치는 거죠. 중력에 의해 중심으로 미치는 압력. 이게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같다. 중력에 의해 수축하는 에너지고 융합에 의해서 외부로 미친다. 그래서 이 중력에 수축하는 거는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는 것과 이렇게 외부로 미치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게 같죠.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그래서 어떻다고 했어요?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또 태양의 큰 특징이 뭐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크기가 일정하다. 이게 주기율성이었어요. 주기율성 단계를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자, 그 단계에서 이제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별은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에서는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다를 뿐이에요. 사실 그 단계는.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모두 다 고갈이 된 거예요. 모두 다 고갈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겠죠? 그럼 중심부에서 에너지 방출을 안 해요. 그럼 내부 압력은 감소합니다. 그럼 줄어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줄어듭니다. 이게 단계를 봐야 돼요.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면서 이 외부로 미치는 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해서 중력 수축이 돼요. 중력 수축이 되니까 안으로 이렇게 받는 힘이 세지고 결국에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바로 뒷장이죠. 여러분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힘을 보면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운동 에너지를 거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이 되면은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 핵 외곽에서는, 그러니까 즉 여기죠.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요거 선생님이 슬라이드도 가져오긴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적색 거성 같은 경우가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면 중심핵 외곽에서는, 그러니까 즉 중심이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1억 도에 도달하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근데 이 중간층은 헬륨으로 핵융합,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바깥쪽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안으로는 지금 파란색으로 할게요. 안으로는 지금 수축 에너지가 적용해서 이렇게 방향이.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H가 HE, 즉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중심 핵 외곽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중심 핵 외곽. 요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왜? 안에서 원래 온도가, 그러니까 즉 중심 부분에선 중력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상승을 해서 이게 1억 켈빈이 되면은 1억 도가 되면은 여기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심 핵 외곽이 이제 완전 외곽이 아니라 요 부분에서는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외부로 미치는 압력이기 때문에 얘가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팽창. 그래서 힘이 지금 여기 안에는 파란색으로 선생님 표시한 게 수축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바깥쪽은 어쨌든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의 외곽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지름 크기가 증가하고 표면 온도는 감소하게 되죠.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주기율성 같은 경우는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런 단계, 그러니까 주기율성에서 만약 태양 정도라면 뭐가 돼요? 적색 거성 단계가 되죠. 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의 표면 온도는 얼마였었어요?
표면 온도는 3000켈빈 정도로 떨어집니다.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표면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 반지름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어때요? 적색 거성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밑에도 똑같아요. 중심에서는 헬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거성이든 아니면 적색 거성이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주기활성의 주 에너지 수소 핵융합 반응,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물론 중심 부분에서는 뭐다? 중심 부분에서는 수축,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탄소로 바뀌게 되죠. 헬륨이 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너지가 또 동일하게 똑같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단계가 여기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결국에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중심 온도가 1억도에 이르게 되면은 저기 좀 빼서 그릴게요. He 헬륨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헬륨 핵 3개가 융합해서 양성자 6개랑 중성자 6개로 이루어진 전하가 플러스 6인 그런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탄소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 핵이 뭐가 되느냐?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다? 적색 거성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태양보다 사이즈가 크다면 사실 적색 거성에서 사실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왜? 질량이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융합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초거성 단계로 진행되는, 즉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별에서는 태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량이 불충분해서 탄소 이상의 융합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 왜냐면 핵이 무거워질수록 양전하 사이의 반발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소 생성의 종착점은 적색 거성까지니까 탄소인 거예요. 중심 핵 자체 탄소.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의 중심에서는 탄소랑 헬륨이 융합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자, 중심부에 헬륨이 고갈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헬륨이 고갈되면 반응이 중단되죠. 똑같죠? 위에 거랑. 반응이 중단돼요. 위에 거랑 똑같아요. 반응이 중단되면 중심부는 다시 어떻게? 추축된다. 위에는 똑같죠. 중심부는 다시 수축됩니다. 수축이 되면, 이렇게 수축이 되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탄소랑 헬륨이 융합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자면 수소 핵융합반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죠? 헬륨 3개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만들어서 탄소를 만들었어요. 그럼 탄소와 헬륨이 또 만나요. 만나서 융합해서 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네온도 만들고 나트륨도 만들고 마그네슘도 만들고 규소도 만들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아주 무거운 적색 거성에서는 가장 안정한 핵인 철까지. 그래서 이걸 적색 거성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거성,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은 H가 He2로 바뀌는 거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He2,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융합해서 탄소, 헬륨이 융합해서 산소를 만들고, 결국에 또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나트륨에서 마그네슘으로 점점 무거워지죠. 규소로, 그리고 철로.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철까지만 만들게 돼요. 융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거성 단계다. 과정은 계속 똑같아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재료가 다 고갈되게 되면은 융합 반응이 중단되면은 에너지 방출되는 게 없으니까 내부 압력은 감소하면서 쭈그러드는 거죠. 수축, 중력 수축이 되고, 중력 수축이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외곽 쪽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융합 반응은 이제 팽창하는 과정이다. 중력 수축은 안으로,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이즈는 점점 커지면서 초거성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철까지 이제 되면은 융합이 이제 끝나게 돼요. 철까지만 융합을 하게 돼요. 왜냐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가 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원소가 이제 수소에서부터 철까지 다 들어있죠. 이런 원소들.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뭐 수소를 빼면 거의 나머지 원소들 90%는 적색거성, 초거성에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교하고 나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초거성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중심액이 모두 다 철로 바뀌어요. 모두 다 철로 바뀌게 되면은 그런 핵융합 반응이 중단을 해요. 끝납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고 중심부는 쫙 수축을 하게 돼요. 반응이 끝나면 중심부는 수축을 하게 되고 수축이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이제 다 도달하게 되면 별 외곽은 급격히 팽창하면서 빵 하고 강한 폭발로 터지게 돼요. 강한 폭발로 빵 하고 폭발해버려요. 중심액을 제외한 모든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탁 방출하게 되죠. 우리 행성상정운도 방출됐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더 큰 폭발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영어로 하면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슈퍼노바 익스플로전이라고 해요. 슈퍼노바. 자, 이때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 사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여러분들 철보다 무거운 게 뭐야? 제일 무거운 우라늄이죠. 자연현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우라늄까지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로서. 중심액은 계속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은 한계에 도달하면 별의 외곽은 빵빵빵 터지면서 초신성 폭발로 인해 터지면서 외부로 날아가고 그 외부로 날아가면서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이 힘에 의해서 또 다시 철보다 훨씬 무거운 우라늄까지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원소들을 여기서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실 높은 에너지 뭐 감마선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에너지로 인해서 철 이상의 우라늄까지 모든 원소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은 중심은 계속 수축한다고 했잖아요. 수축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찻숟가락 있죠, 여러분들. 티스푼. 그 티스푼, 찻숟가락 정도로 중심액이 엄청나게 쪼그라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적색거성에서 이제 행성상 성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그 중심액은 백색 외성이 됐었죠.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중심액은 뭐가 되냐면 중심액,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중심액은 중성자별이 되고요. 중심액은 중성자별이 되고 이 중성자별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중성자 내부의 압력, 별 자체의 중력, 균형을 이룬 초고밀도의 별이에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찻숟가락 정도인데 1000톤 이상 돼요. 그 무게가 엄청나죠. 엄청 초고밀도. 그래서 이 중성자별, 왜 중성자별이라는 말이 붙였냐면 우리 여러분 읽어보아서 읽어봤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너무 쪼그라들다 못해 이 계속 압력을 받게 되면은 양성자랑 전자까지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자가 되는 거죠. 양성자 전자가 만나서. 그래서 그 별들이 중성자들로 가득 찬 별이 되고 너무너무 많은데 사이즈는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되는 거죠. 1000톤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블랙홀이 되는데 이 블랙홀 같은 경우 블랙홀 말 그대로 블랙홀이고 그 다음에 그 중성자 별은 뉴트론 스타 그대로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래서 이 그 블랙홀 같은 경우는 밀도가 중성자 별보다 훨씬 높아요. 중력이 너무너무 강해. 그래서 빛을 포함해서 어떤 물체든지 다 흡수해버리는 별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랙홀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블랙홀의 대표적인 게 백조자리의 별 이런 것들. 그래서 태양 질량이 30배 이상 되면은 질량이 클수록 수축 정도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 형태가 좀 다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핵융합은
원자핵 융합하려면 양성자끼리 강한 반발력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무거운 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또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로서 또 다시 한번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별이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폭발들이 정말 예전에 과거에서도 사실 기록된 그런 적이 있죠. 조선시대에 관측된 기록 굉장히 밝았다라고 합니다.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걸 현재 만약 봤다라면 사실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보는 거죠. 왜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이 만들어진다. 어때요?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또 우주로 돌아가는 거죠. 왜? 초신성 폭발을 하던, 그리고 행성상 성운이 되던, 빵 하면서 폭발하면서 원소들이 다 우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튀어나오면서 결국에 그 물질들은 다시 어떻게? 우주로 돌아가게 되고, 또다시 이제 얘네들이 어떤 조건이 되면, 별이 생성되는 조건이 되면 또다시 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별의 탄생과 일생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이거죠. 여러분, 빅뱅 우주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죠. 뭐 리튬 이런 것도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적색거성에서는 뭐가 만들어졌죠? 뭐 탄소,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철까지 만들어졌죠. 철까지. 이런 거 다 만들어졌죠. 적색거성이 이제 적색거성에서 초거성. 이거 그냥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로서도 이 에너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즉, 철 이상의 우라늄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고, 이런 원소들이 또 뭐 만들어져가지고 행성이 되면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생명체를 만드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원소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등교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원소들이 어쨌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죠. 뭐 CHON 뭐 이런 거 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생명과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의 일생, 탄생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볼까요? 자,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변했을 때 우리 별의 내부 구조. 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여기 수축, 그 다음에 팽창하는 것. 이 팽창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뭐다? 여기가 수소에서 헬륨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는 이제 헬륨에서 탄소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팽창하는 것과 수축 에너지, 이 두 가지 에너지의 힘이 주축이다. 그래서 팽창이 커지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수축이 되게 심하게 되면은 쪼그라드는 거고요. 그래서 행성상 성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의 일생 쭉 봤고요. 그다음에 초거성, 우리가 방금 봤던 거성, 엄청나게 큰 거. 그래서 수소부터 헬륨 이런 식으로 쭉 되게 다양한 원소들, 철까지, 안정적인 철까지 만들게 되고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이 개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멋있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원소들도 무지하게 많이 뿜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신성 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중성자별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에는 내용이 많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교재 내용과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반드시 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테스트, 우리 지난번에 8번까지 풀었죠. 8번까지 풀었으니까 자, 이거 정지했다가 9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풀고 정리할게요. 자, 풀어보세요. 자, 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중력수축이래. 발음이 중력수축 에너지 맞아요? 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중력수축 에너지 아니고 뭐예요? 핵융합 에너지.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 핵융합 에너지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주기혈성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렇죠, 헬륨이 생성되었다. 여러분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적색거성은 주기혈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고 반지름이 큰 별이에요. 맞아요? 적색거성 표면 온도가 높아요? 아니죠. 표면 온도가 낮고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반지름은 사이즈는 크긴 하죠. 그래서 X.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예요?
태양 질량과 비슷한, 요게 초점이죠. 그렇죠. 탄소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탄소. 태양 질량 비슷한 별 내부에서 탄소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요? 탄소 융합 아니고요. 헬륨 융합입니다. 탄소 융합이 일어나면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비슷한 별이니까. 적색거성 단계가 지나면 초신화 폭발이 일어나요? 적색거성 단계가 지나면? 아니죠. 적색거성 단계 다음에 행성상성운, 이런 식으로 되죠. 행성상운의 중심에 있는 밀도가 높은, 그렇죠, 백색 외성이 있겠죠.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죠. 자, 질량이 태양이 10배 이상 되는 별이에요. 그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맞아요. 철입니다. 철.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다시 한번 설명.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무슨 단계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별의 탄생부터 진화 과정까지 쭉 공부를 했어요. 쭉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정리 잘 하고, 자, 그 다음에 등교,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와야 되냐? 다음 주가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수업을 듣는 게 사실 그 주에 등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별의 태양, 지난번에 선생님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습니다. 진도 계획. 태양계 형성,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쭉 넘어가서 우리 생명 쪽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그런 특징들, DNA 구조 이런 거 보고요. 그리고 DNA 그 분자 모형 만드는 거 하기 때문에 그거 부록 있는 부분 잘라서 가지고 오고 테이프도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럼 등교했을 때 봐요. 여러분 안녕.